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중에서 메이저 의대, 메이저 의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대, 연세대학교,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 의대를 메이저 의대라고 말하죠. 물론 그 외의 의대도 다 훌륭한 의대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5개 대학만 메이저 의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가 되어지는 5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전형을 정리하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의대를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과대학이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과대학에 대해서 2019년도와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메이저 의대의 분석이 가장 어렵죠. 가장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가 격차가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이 1.15가 돼야 되고, 울산대 의대를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이 1.13이 돼야 되고,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5개 대학의 점수 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는 그 대학의 특징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긴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의대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실 부분들은, 자,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대 입시에서는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수능이 쉬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 수능이 쉽다 어렵다를 결정하는 건 결국 문과 이과의 공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국어 영역의 난이도의 차이에서 발생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의대 5개 대학 중에서 울산대 의대와 카톨릭 의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3,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세계 영역 등급 합 4 해서 2개 대학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은 수능 최저를 미반영합니다. 자, 메이저 의과대학 5개 대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될 것 같냐면, 자녀분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다시 말해서 내신 성적, 학교의 유형, 비교과의 역량 등을 고려했었을 때 과연 내가 어느 대학에 적합하냐, 또는 나는 어떤 경쟁자들과 경쟁을 했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5개 대학을 정리하는데, 전형명이 보면 이제 일반 전형 활동 우수형이지만 공통된 건 다 모든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모든 대학이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죠? 단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만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수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자, 전형 방식에는 모든 대학이 다단계 전형 방식, 다시 말해서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에서 울산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의 면접의 반영 비율이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 반영 비율이 40%, 카톨릭대학교 30%, 성균관대학교 20%예요. 면접의 반영 비율이 50%냐 40%냐라고 하는 게 면접의 중요성을 꼭 나타내진 않죠. 왜냐하면 실질 반영 비율이 무엇이냐, 또는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면접이 몇 %를 반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면접이 어렵다 쉽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의대들이 MMI 면접이라는 형태를 활용을 하는데, 서울대학교도 MMI 면접이고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도 다 MMI 면접입니다. 이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MMI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6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4개나 5개의 방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인성이나 가치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출 서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 면접 등을 통해서 이제 다각도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평가하는 면접이고, 이 면접은 지성 면접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성 면접이라고 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은 아니다. 대신 면접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면접의 부담이 크고 면접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1단계에서 서류의 강점이 크지 않다면 면접의 비중이 클수록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는 MMI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카톨릭대학교는 인적성 개별 면접,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일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시험 보는 날짜는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이전에 11월 14일 날 면접을 보고,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3개 영역 합이 4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없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가 3개 영역 합 3으로 2개 대학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의대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두 번째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프로파일이 중요한 요소예요.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교과, 비교과, 학교 프로파일에서 강점이 크지 않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그럼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카톨릭대나 성균관, 카톨릭대나 울산대에 원서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꼭 불리한 것이 아니라 수능 체제를 적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다른 평가 요소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출 서류에서 보시면 성균관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는 추천서를 요구하고, 울산대학교는 추천서가 선택사항입니다. 자, 2020학년도에 모집인원 경쟁률, 등급컷, 충원율을 보게 되어지면 2020년도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었던 학교는 성균관대학교가 18.16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가 면접이 11월 14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쟁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 자체가 첫 번째는 수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들,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면접의 원서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균관대를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성균관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일자가 수능 앞에 있다는 것과 관계없이 경쟁률이 매우 높은 상태가 되어지고요.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은 당연히 서울대학교의 경쟁률이 가장 낮고, 등급컷을 보게 되어지면 보통 카톨릭대학교는 카톨릭대학교가 2020학년도에 입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2019학년도에는 의과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합격 등급컷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020학년도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 평균 등급컷이 1.20 정도 되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1등급에서 1.49 정도의 점수대가 79%, 울산대학교는 평균 등급이 1.30 정도 내신 성적 되어지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를 만약에 내신으로 우리가 쓰려고 한다, 원서를. 그러면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냐면 적어도 1.30 정도에서 1.50 정도의 사이에 내신 성적이 포함되어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1.30, 1.50이 되어진다 해서 무조건 합격 가능성이 있거나 원서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형 자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메이저 5개 의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활동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성적은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교과 성적 외의 기타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입시가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점수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든 재수생이든 현재 몇 번의 모의고사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거나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어. 수능 체제가 안 되겠는걸?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애가 막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또는 9월에 원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능을 봤었을 때 수능이 전년도보다 물수능이거나 수능이 쉬워지게 되어지면 나에게 유리한 것보다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낮아지는 현상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수능 체제를 미총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내년에 재수생들이 많이 양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는 나의 자녀가 지금 현재 수능 공부를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고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쉽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도의 난이도와 다른 형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새로운 수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점수 하락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서 접수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개 대학 중에서 특히 카톨릭 대학교나 울산대학교의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메이저 5개 의대는 사실 어느 대학의 내신 성적이 높다? 어느 대학이 더 높은 대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대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의대보다 높은 대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 의대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에서 높다고 평가하는 거지,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나 자소서의 내용이 카톨릭 관동대나 아니면 예를 들어 울산대나 성균관대나 아니면 가천대의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붙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요. 그렇죠? 나 막 서울대 의대 지금 재학생인데 막 이러면서 설명하는 거. 물론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학들마다 평가의 방법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에 붙었다고 해서 다른 대학들보다 더 높은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원서를 지원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시 원서를 쓰면 이렇잖아요. 정시 원서를 쓰면 상, 중, 하를 원서를 쓰면 대부분 안정 적정인 학교를 반드시 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신이나 상향대학의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 수시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에서는 높은 대학, 낮은 대학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다 보면은 또는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나머지 대학은 다 떨어지고 서울대, 연세대만 딱 붙는 경우들이 많죠. 서울대, 연세대를 붙은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붙고 가천대도 붙고 아주대도 붙고 경북대도 붙고 위에 대학 붙었으니까 아래 대학에 연쇄적으로 붙는 현상들 크게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먼저 생각할 거는 의대는 대학의 높낮이가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학업의 정도, 적합성이 어느 대학에 적합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 어느 대학은 내신 몇 등급, 어느 대학은 비교과가 얼만큼, 이런 기준이 사실상 있지 않아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5개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성적만으로 대학의 높낮이를 결정할 수 없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생부를 평가하게 되었을 때 3가지 요소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학업의 역량, 두 번째는 개인의 역량, 잠재적 역량,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하게 되어진다면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냐면 학업의 역량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메이저 5개 의대는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개인의 역량, 즉 다시 말해서 전공 적합성과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학업의 역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인데 1.3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1.3 정도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수한 내신 성적이 필요할 거고, 아니면 내가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내신 성적보다 조금 낮은 성적이라도 비교과의 우수성이 동반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면 합격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역량, 전공 적합성과 활동의 우수성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전공 적합성이나 활동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첫 번째는 진로희망사항,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그 다음에 독서활동,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1학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지금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을 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현재 3학년인 학생들은 우리가 학생부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초 정도에 마무리가 되죠. 학생부 마무리되고 수시 원서를 쓰게 되었을 테니까 학생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전공 적합성과 활동의 다양성이 강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기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기재의 역량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차이, 그 다음에 학교의 역량의 차이, 학교 유형의 역량의 차이들이 대부분 여기서 다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용어 자체가 조금 더 모호할 수 있는데, 좀 더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거죠.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업적 여건과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 뭐 일반계 고등학교도 내신 따기 정말 힘든데 우리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25 받았는데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 1.8하고 나하고 똑같이 비교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또는 학생의 학력이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학업적 배경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시 체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도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업적 여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에 비해서 부족한 건 뭐야? 결국은 과학, 심화 활동 역량이 제일 부족한 거예요.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학생부 기재관리, 특히 전공 적합성이나 활동의 다양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심오하게 내용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동일 계열 내에, 동일 학교 내의 경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영재고를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 영재고의 경쟁 대상이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어찌 보면 다니고 있는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 또는 같은 계열 내에서의 경쟁이 가장 큰 경쟁이기 때문에 그 같은 고등학교나 같은 계열 내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내가 만약에 메이저 5개 의대에 원서를 쓴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개인의 역량 파트에서 전공 적합성과 활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진로 희망이나 창의적 체험이나 독서나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내용들이 과연 내가 지원하는 대학 또는 지원하는 모집 단위 내에서의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원서를 쓰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한 항목이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집 인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이 전년도에는 75명을 선발하다가 올해 인원이 줄었어요. 7명이 줄어서 68명.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전년도에 45명에서 55명으로 10명이 늘었고 카톨릭 대학교는 40명에서 40명, 성균관대, 울산대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모집 인원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는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학교가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돼요.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의 변동, 다시 말해서 모집 인원이 늘었다, 모집 인원이 줄었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기회 구간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늘면 학생들이 몰려. 학생들이 몰리니까 경쟁률이 높아져.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합격생들의 뭐가 높아져? 내신 성적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충원율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반복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모집 인원이 많았다가 줄어들었다. 그럼 모집 인원이 줄면 일반적인 생각할 때는 기회가 줄어든다. 합격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원서 지원을 꺼리게 돼요. 경쟁률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5개 대학은 그런 것들이 좀 다르죠. 보시면 자, 연세대학교를 보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자, 대학의 전형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의 변동 차이가 큰데 2018년도에는 12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13명을 모집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로 가면서 45명을 모집했죠. 자, 요번에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10명이 늘어나. 그럼 10명이 늘어나면 엄청나게 애들이 늘어나는데? 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인원이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에 올렸었던 내용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적인 대학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모집 인원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걸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는 그렇게 하기에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가 너무나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눈치 작전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3명에서 45명으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12.54대 1에서 10.31대 2로 대략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의 변동은 없거나 대략 하락했다는 거고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도 보면 2018년도에 24명을 뽑고 2009년도에 19년도에 40명을 선발했죠. 엄청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16명이나 인원을 늘었는데 인원이 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몰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4명을 뽑을 때 15.25대 1이야. 그런데 40명을 뽑을 때 10.33대 1이야. 결국 그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가 너무 높은 거죠. 전국에 약 40여 개 정도 되어져 있는 의대 중에서 특히 5개의 의대가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 쉽게 접근하거나 쉽게 공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서울대나 연세대나 카톨릭대 뿐만 아니라 아주대나 인하대로 가든 경북대 어디를 가든 의과대학 원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123이 아닌 학생들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일반계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 내신 성적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느 대학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격차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기회는 뭐냐면 경쟁률이거든요. 경쟁률. 경쟁률이 높은 것보다는 경쟁률은 낮은 곳을 가야 돼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아져야만 그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추합으로 발생이 되고 추합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학생들끼리의 점수 편차가 벌어지거든요. 격차가.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서울대 의대는 너무 높은 대학이야. 연세대 의대는 너무 높은 대학이야.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충북대 의대 가야지. 충북대 의대가 더 힘들어요. 아셨죠? 왜 더 힘들어? 자녀분과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 도전하는 구간이죠.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달랑말랑한 그 구간이 모든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 무엇을 본다? 합격 가능성을 본다.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구간에는 경쟁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연세대, 서울대, 카톨릭대 같은 대학들은 성균관대는 워낙 대학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지는데 또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변동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 상승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성균관대학교도 2018년도에 15명을 선발해서 경쟁률이 16.13대 1이었는데 2019년도에 25명으로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사실 16.36대 1로 경쟁률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의 자료조사를 해보시면 전년도와 올해, 다시 말해서 2019에서 20, 2020에서 21년도에서 입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모집 인원의 변동이거든요. 전년도에 10명을 뽑다가 올해 만약에 25명을 뽑는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쪽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게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 메이저 의대 5개에서는 인원의 변동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기회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률을 보시면 자, 2020년 그 다음에 2020년, 2019년, 2018년도인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면 경쟁률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연세대학교는 2020년도에 19, 18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하락했고 가톨릭대학교는 2018년도에 경쟁률이 높았고 그리고 19, 20년도에는 비슷해요. 성균관대학교와 울산대가 경쟁률이 대부분 다 몰리는 구간이라는 점을 보셨습니다. 자, 네 번째, 수시 2월 인원. 자,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 자체가 30명을 뽑겠다고 했어. 이걸 다 뽑는지 안 뽑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가 활동 우수형으로 55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이걸 정말 다 뽑으면 55명을 뽑는 거지만 근데 이 학교가 만약에 55명 중에서 실제로는 45명 정도만 뽑고 10명 정도를 정시로 이원을 시킨다? 라고 한다면 결국 실제 모집 인원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대학들이 5개의 대학들이 그 전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또 대학에서 과연 올해는 수시로 인원을 이월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이 이월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충족해서 자격 조건이 안 될 때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가톨릭대학교, 울산대 2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시를 원서를 6개를 쓰니까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생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면서 결국은 등록률이 다운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결국은 수시에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대학에서 합격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때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교는 2개 정도 학교야. 2개 정도. 하지만 카톨릭대학교나 아니면 울산대 정도처럼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다는 것도 아시죠? 보통 보면은 의대의 수능 최저 비율이 낮은 경우는 높은 학교보다는 낮은 대학으로 갈수록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보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20%가 되지 않는 경우 하지만 상위 대학으로 가게 되어지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집니다. 왜? 상위 대학의 원서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학생들이 학업적 또는 활동 또는 수능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위 대학일수록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요. 자, 그러면 결국 원인은 뭐냐면 원인은 이렇게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을 못 갖춰? 그것도 원서 지원이 3대1, 2대1이 아니라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15대2, 17대2, 10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에 붙었는데
이 학생이 서울대나 연세대 카톨릭대학교에 붙으면서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추가 합력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수시에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정시로 이월되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세대학교는 2020년도에 3명, 19년도에 6명, 18년도에 5명 정도의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발생이 되어져서 연세대학교는 전시에서 최초에 20명을 선발한다고 했다가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 3명을 합쳐서 23명이 뽑았고, 성균관대학교는 정시 최초 인원이 15명이었는데 수시 인원 인원이 5명이야. 무려. 그래서 20명을 정시에서 선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5개 대학들 중에서 수시 이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학교는 2개 학교죠. 그렇죠? 어디? 연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다른 대학들은 서울대 카톨릭대학교, 울산대는 대부분 수시에서 뽑겠다는 인원을 다 뽑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입시는 과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불리한 입시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원래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입시는 불리해요. 재수생들에게 보다는. 재수생에 비해서 고3 학생들이 불리하죠. 전체 재수생의 비율이 약 28%인데 실제 수능에서 재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 공론화되어지고 일반화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모든 대학들이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그 대책이 별건 없어요. 그렇죠? 대책이라고 해봤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체제를 완화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출결과 봉사에 대해서 미반영한다. 3학년 1학기에 나와 있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미반영한다. 아니면 참작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별 내용이 없는데, 그 얘기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입시는 항상 경향과 흐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입시는 항상 경향과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인식,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성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이 쉬워지겠죠. 왜 수능이 쉬워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재수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의기양양, 와, 나 이번에 시험 정말 잘 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가 살았어요. 그렇죠? 재수학원에 가 있는 학생들의 내용을 보면 막 반의 절반이 만점이야, 예를 들어. 하지만 수능은 어차피 만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고 표준점수고 100분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 시험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에게? 재수생들에게. 왜냐하면 수능이 쉬워진다는 것은 짧은 기간만으로도 원하는 것만큼의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수능이 어려워져야 1월부터 2월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한 재수생들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숫자가 줄어들거나 가급적 수시에서 학생들을 다 선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시는 재수생보다 재학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에 발생이 되어졌던 연세대나 성균관대학교의 수시 정시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2021학년대는 0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가 우리가 이렇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3명, 6명, 5명 정도 발생이 되어졌던 이유가 2020년도에는 연세대학교가 면접형으로 17명, 활동 의시형에서 45명, 기획윤통 1명, 특기자 27, 정원외로 2명 해서 총 92명의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수시 이월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이 바로 특기자 전형이죠. 연세대학교가 모든 대학들 중에서 수시 이월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 이유는 바로 특기자 전형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기자 전형 27명이 2021학년도부터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인원이 분산되어지면서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의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0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는 2020년도에 수시 인원이 5명이었어요. 2월 인원이.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성균관대가 지난 5년 동안에 2019, 18, 17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0명, 그리고 2016년도에 7명 정도의 인원을 넘겼어요. 하지만 2016년 이후 17, 18,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성균관대학교 의대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0명이었는데 2020년도 들어서 5명의 이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성균관대학교가 2020년도에 5명 정도의 수시 이원이 발생이 되어졌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수능 체제를 미충족 했나? 아니, 수능 안 보는데. 두 번째, 그럼 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역량에 못 미쳤나? 그럴 리가 없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다? 성균관대를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붙은 거야. 성균관대 붙고 연세대를 붙고 서울대를 붙고 카톨릭대를 붙고 다른 대학을 붙었겠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포기하고 넘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이혼 인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2019년도에 충원율이 얼마였었냐면 2019년도에 총 충원 인원이 29명, 25명 중에서 충원 인원이 29명. 그래서 비율적으로 116%의 충원 비율을 보여줬어요. 물론 116%도 매우 높은 충원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로 가면서 성균관대의 충원 인원이 29명에서 35명으로 늘면서 충원 비율이 140%로 늘죠. 그러니까 전체 25명 선발했는데 그 중에서 충원된 인원이 35명이고 140%가 늘어난 거예요. 충원 비율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의미? 지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의 경쟁력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균관대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도 통하는 거야. 성균관대 붙고 연세대 서울대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진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중복으로 합격하면서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수시 이월 인원이 5명이 발생이 되어진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도 올해는 수시 2월 인원이 0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5번째, 대학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대학별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보면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건 첫 번째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의 전년도에 30명에서 35명 정도로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점. 이 점이 되게 특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하지 않아도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됐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세계 영역 각 2등급에서 세계 영역 각 3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로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수능 최저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원서를 못 썼다면 세계 영역 각 3등급은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됐거나 사실상 없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거죠.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일반 대학하고 좀 다르게 사실은 학생부 교과 성적의 우수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또는 수상경 비교과 또는 학생부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면접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 이게 꼭 드러나야 돼요. 자기주도성. 그러니까 학생부 자체가 얘는 우수한 아이야. 성적이 되게 좋아. 뛰어난 아이. 이런 거보다는 어떤 점들이 드러나야 되면 뛰어난데 그 가운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드러나야 되지 누군가가 이걸 대신해줬거나 뭔가 학생의 의지가 박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의 모든 곳에서 또는 실제 학생이 면접을 했었을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서울대학교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일반 전형은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들은 크지 않고 단지 이제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점인데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대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학교.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 의대가 만약에 뽑는 인원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68명을 뽑는다고 해서 68명이 최초 합격자가 다 등록하는 건 아니죠. 최초 합격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대는 의대 중에서 가장 높은 의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는 서울대 자체에 대한 평가, 서울대가 몇 명을 뽑고 서울대 모집 인원의 변동, 전형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나, 이 서울대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서울대 이러한 전형의 변화가 연세대나 카톨릭 대학교나 다른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연세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첫 번째는 전형과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크게 발생이 되어져요. 전형과 모집 인원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9, 20, 21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2019년도에는 논술 전형에서 34명을 선발하고 특기자 전형에서 27명을 선발했는데, 자, 연세대학교가 2020년도가 들면서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를 더 이상 선발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 인원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과 활동 우수형으로 인원이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특기자 전형에서 27명을 뽑았는데 27명의 특기자 전형을 2020년부터는 선발하지 않고 이 인원이 사실상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으로 편입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형이 간소화되어지고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건 입시에서 커다란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서울대학교 직윤이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직윤이 우리가 연세대를 쓰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면접형에서 아시는 것처럼 수능체제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수능체제가 있어요. 하지만 수능체제가 요번에 3개 영역 각 3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수능체제가 완화되고 사실상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면접형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바로 연결이 되는 통로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모집 인원이 9명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연세대학교 면접형에서 인원 자체가 마찬가지로 11명이 늘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고 결국은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따라서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전년도에 보면 2020년도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17명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8.41대 1인데 합격생의 등급컷이 보면 1.05에서 1.13 정도 되어진다라고 예측을 해요. 아마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수능체제가 완화되고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결국 연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이동하는 이동률이 커지게 되고, 이동률이 커지게 되어지면 학생들끼리 내신 편차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일 대학 내에서 모집 인원이 커지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기준 자체가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고 그 다음에 비교과에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또는 카톨릭대학교 같은 이러한 전형들 속에서 내가 한 번 정도 원서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공략을 노려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져요. 자, 활동 우수형은 지금 보시면 전년도의 활동 우수형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사실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활동 우수형이 우리가 2020년도에는 45명을 선발했고 경쟁률이 10.31대 1이야. 그리고 내신 성적은 1.29에서 1.44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때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특기자 전형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기자 전형을. 특기자 전형이 있으면서 활동 우수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2021학년도에는 특기자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활동 우수형 안에 어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쓴다면 과학고나 특목고나 영재고나 또는 내가 교과 성적의 우수성은 약하지만 비교과의 우수성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학생들, 학교 프로파일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과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거나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썼겠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돼? 특기자 전형이 없으니까 결국은 활동 우수형에 모든 학생들이 몰리게 되므로 2021학년도의 2021학년도의 활동 우수형보다 2021학년도의 활동 우수형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 합격생들의 내신 편차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년도에는 만약에 이게 1.29에서 1.44였다면 21학년도에는 내신이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시 말해서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의 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년도에는 1단계 배수를 2.5, 그쵸? 1단계에서 배수를 1.5배에서 4배수로 늘렸어요. 언제? 2021학년부터. 왜 4배수를 늘려? 그 이유는 뭐야? 경쟁률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 기타 모든 이 메이저 5개 대학은 모집 인원이 는다, 모집 인원이 준다고 해서 경쟁률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배수를 크게 뒀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을 면접에서 조금 더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보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또는 면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의 우수성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학생이 가는 발전 가능성이나 자기주도성에 대한 부분에 평가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보다 2021학년도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져. 다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돼? 합격생들의 내신 편차폭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야? 이처럼 1단계의 배수가 4배수로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세대학교를 2020년도의 연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연세대학교의 면접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의 면접형과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은 바로 연결되는 통로예요. 왜? 서울대학교에 막혀 있었던 수능 체제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9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연세대학교 면접이 11명이 늘었으니까 결국은 20명이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내신 정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 아니라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도 마찬가지예요. 모집 인원이 전형 자체에서 모집 인원이 늘었죠. 전년도에는 45명이었지만 55명으로 10명 정도 늘었고, 그리고 1단계 배수가 커지게 됐고, 특기자 전형과 활동 우수형이 합쳐짐에 따라서 지원 학생들 또는 합격하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과 성적 때문에 내가 원서 지원을 못했던 학생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비교과나 학교 프로파일이나 활동의 우수성에 강점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략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대학교로 넘어가면, 카톨릭 대학교는 특징이 뭐냐면 학생부 평균이 1.24, 최저가 2.4, 충원율이 80%. 자, 카톨릭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원서를 줄 수 있고, 여기에다가 세계 영역 합4 두 과목 평가 절차로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수능 체제가 물론 매우 높은 수능 체제는 아니지만 이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낮지 않은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가 주목할 점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대학교가 합격생의 내신의 평균 점수가 1.24점이고 최저 점수가 2.4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카톨릭 대학교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0명이라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대학교가 2021학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 내가 추천을 받았어. 두 번째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노려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24가 평균 점수라고 한다면 매우 높은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부 내신 등급을. 최저가 2.4라고 해서 내가 1.2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2.1이니까 아니 1.8이니까 최저가 2.3이니까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카톨릭 대학교의 내신의 평균이 1.4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학교장 추천이므로 매우 높은 정도의 내신 성적을 요구한다는 점은 아실 필요가 있고 대신 카톨릭 대학교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바로 뭐냐면 카톨릭 대학교의 학생부 내신 최저 등급이 2.4라는 거예요. 2.4. 그리고 이 전형 자체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 고등학교 3학년이야. 추천원인 1명이야.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0명이야. 거의 다 뽑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경쟁률이 높지 않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카톨릭 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높아야 되고 높으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이런 점들이 하나의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막 전형의 변화와 모집 인원의 변화가 막 발생이 되어지면 원서 지원 하시는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시죠. 하지만 이렇게 잔잔한 호수, 그렇죠? 모집 인원의 변화도 없고 그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높은 정도의 교과 성적을 요구하고 수능 체제도 큰 변화가 없는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 기회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논술 전형은 지금 보면은 카톨릭 대학교는 2020년도에 21명을 선발하는데 3,397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161.76대1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높은 경쟁률의 논술 전형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논술 전형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은 맞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높은 경쟁률 161의 경쟁률을 가지고서 내가 지원을 해서 붙는다? 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게 대학을 위한 전형인지 논술 학원을 위한 전형인지 참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실은 논술 전형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대학들이 쏟아낸 자료들 중에 쏟아낸 발표 중에 핵심이 뭐였었냐면 면접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한다? 비대면 면접을 한다. 온라인 면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수시 전형에서 의대는 모든 대학에서 면접을 다 진행합니다. 취소되거나 면접이 없어지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재외국민 전형 3년이나 12년 특례에서도 의대는 면접을 다 진행해요. 왜? 의대는 면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을 취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면접의 방식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면접은 대부분 한 명의 학생과 면접관 2명이나 3명이 동일한 공간 내에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들 때문에 대학에서 비대면 면접이다 온라인 면접이다라고 하는 대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과연 논술은 뭐지? 논술은 보통 한 반에 100명, 50명 또는 200명 많은 학생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논술을 보게 되어지고 또 논술을 보는 시간은 보통 100에서 120분 정도. 면접은 몇 분 보죠? 10분. 의대 면접 많이 보면 50분, 60분 정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논술은 거의 대부분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모든 대학들이 다 몰려져 있는 상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논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험생들이 막 문 밖으로 막 뛰어나올 때 그 장면들이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장면이죠. 자, 올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수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수능 체제를 수능 시험을 조금 더 전년도보다 난이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대해서 좀 더 불리하다는 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 논술이죠. 논술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논술 고사 시간을 줄이기로 했지만 논술 고사 시간을 줄이는 것도 사실 방법이 될 수 없고
왜냐하면 대학 내에서 그 많은 학생들 한꺼번에 수용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며칠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시험지가 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과연 논술로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이냐. 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또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을 좀 더 쉽게 내야 된다는 기조. 그렇기 때문에 6월에서 수능이 쉽게 나왔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고3 학생들은 사실은 겨울방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연이어 시험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9월 중순 이후나 되어야 수능 공부나 논술 준비가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런 논술에 대한 문제점들, 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는 얘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보도록 할게요. 성균관대학교는 2020년도에 가장 뜨거웠다. 왜 뜨거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최근 5년 동안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진 인원이 0명이었어요. 2016년도에만 7명 있었고 0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5명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발생의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 충원율이 그 전년도에는 116% 29명이었는데 충원율이 35명 140%는 늘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다. 다시 말하면 성균관대는 모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메이저 의대, 서울대, 카톨릭대, 연세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울산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이 만약에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쭉 중앙대 대학들이 있다면 그 10개의 대학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어디야? 바로 성균관대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찍으면서 상하로 치는 거죠. 원서 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들이 상위대학으로 붙어서 추함률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 2021학년대에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균관대의 추함률이 매우 높다. 성균관대 추함률이 높으니까 어떻다?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보면 2019년도에 경쟁률이 16.36이었어. 2020년도에 18.16이야. 경쟁률은 다소 높았지만 충원율이 116%에서 140%로 늘었죠. 그렇죠? 그리고 성균관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분포를 보면 1등급에서 1.49 정도가 77.8%, 1.5에서 1.99가 11.1% 정도의 내신 분포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전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교 프로파일, 그 다음에 학업적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역량의 우수성이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020년도의 결과가 2021학년으로 연결이 되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성균관대학교에서 넘어간다면 이 학생들이 어디를 가? 성균관대에 붙어서 이동을 한 학생이 성균관대 붙고 연세대를 붙고 카톨릭대를 붙고 서울대를 붙으면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이동할 가능성이. 그런데 성균관대의 모집 인원은 그대로 25명인데 연세대학교는 활동 우수형에서 55명으로 10명이 늘었어요.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 67명에서 7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성균관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연세대와 서울대를 원서를 썼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3명 정도 늘었구나. 늘었으니까 붙을 수 있겠구나. 더 시장이 커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세대학교는 전년대 활동 우수형에서 45명, 특기자 전형에서 27명, 합쳐서 결과적으로 73명 정도의 모집 인원을 뽑았던 거예요. 근데 73명을 뽑던 이 전형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으로 바뀌면서 55명을 뽑는 전형으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대폭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문이 대폭 줄었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도 7명이 빠졌지. 그러니까 성균관대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틀림없이 연세대나 아니면 서울대로 이동하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질 가능성,
또는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연세대와 서울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충원율은 전년도만큼 발생이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전년도에 성균관대의 충원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왜? 연세대학교 활동 수용 인원이 늘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연세대를 쓰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썼을 거고, 전년도의 모집 인원은 73명인데 올해는 이 인원이 55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 68명이었는데 7명이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연세대나 서울대를 이동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를 보시죠. 울산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졌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울산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완화됐어. 4개 영역 합 5, 2과목 평균 절사. 그런데 이게 3개 영역 합 3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개 영역 3이 사실은 4개 영역 합 5보다는 쉽죠.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4개 과목을 봐가지고 합 5를 맞는 것보다는 내가 취약한 과목 하나를 빼고 3개 과목에 집중해서 3을 맞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수능 체제를 완화했다. 왜 완화했을까? 막 경쟁률을 높이려고? 일반적으로 수능 체제를 완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능 체제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고, 수능 체제를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시에서 정시를 이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졌다든가 이런 현상들. 그러면 울산대학교 2020년도 결과를 봐요. 2020년도를 봤더니 평균 성적이 1.30이야. 그런데 최저가 2.67이죠. 그럼 이걸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냐면, 물론 울산대가 메이저 의대고, 하지만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우수성을 동반해서 보는 평가니까 내신 성적 1.30 그래 이해돼. 하지만 최저 점수가 2.6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수능 체제를 4개 영역 합 5에서 3개 영역 합 3으로 바꾼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것이 결국은 합격생들의 등급컷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울산대에 원서를 쓰려는 분들, 그러면서도 울산대는 어떻게 됐다? 수시에서 뽑겠다는 이유는 정시를 이용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데 내신 성적에 좀 강점이 없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울산대 같은 학교도 하나의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대학에서 봤더니 수능 체제 높지 않고 그 다음에 교과도 별로 높지 않아서 원서를 지원했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대학에서 30명 뽑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반만 뽑고 반을 그냥 정시로 넘겨버리면 결과적으로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울산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는 지금 쭉 진행이 됐었던 과정을 보면 수시의 인원을 대부분 다 뽑는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지금까지 수시의 이월 인원이 발생이 되었던 이유가 특기자 전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특기자 전형의 의대 선발이 안 한다.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 전년도에 5명의 수시 이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결과적으로 5명의 이원이 발생이 됐지만 2021학년도에는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주는 거예요. 성대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모집 인원 15명을 수시에서 다 합격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거나 이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 정시 비중을 어차피 늘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주요 대학교 충원율과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용이 정리가 다 끝납니다. 자, 주요 대학의 충원율과 경쟁률을 보면, 자,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주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서울대학교는 75명을 뽑고 경쟁률이 7.97대 1이야. 연세대학교는 자, 경쟁률이 10.31대 1.
그 다음에 충원율은 사실은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충원율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대학교는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거 보면 충원율이 약 80% 32명 정도. 성균관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명 모집에 140%의 충원율, 35명이 충원이 되어졌습니다. 울산대학교는 114%의 충원율, 고려대는 66.7%, 한양대 186%, 중앙대 138, 경희대학교 86, 83.6, 이화여대 60%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표면 경쟁률보다 실질 경쟁률의 차이가 뭐냐. 경쟁률.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뭘 생각해요? 경쟁률이 높나? 몇 명을 뽑나? 이걸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울산대가 14명을 뽑는 거로 보여져요. 하지만 울산대 14명이지만 이것이 충원율을 비교하게 되어지면 충원율이 114%니까 결국 16명이 충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14명 뽑는데 16명이 충원이 되니까 모집 인원은 결국 30명이 되는 거거든요. 30명이 되어지면 실질 경쟁률은 8.06대 1의 실질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각 대학의 모집 인원, 그리고 표면 경쟁률, 그리고 대학들의 충원율을 계산했었을 때 실제 대학에서 최대를 뽑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지느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디냐? 한양대가 19.42대 1. 그럼 우리가 원서를 쓰려고 해. 야, 한양대 봤더니 경쟁률 19.42 너무 없지 않냐? 이거 어떻게 쓰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양대학교가 19.42대 1의 경쟁률이지만 충원율이 얼마야? 186%. 다시 말해서 36명 선발하는데 충원된 인원이 67명이고 그러면 실제 뽑는 인원이 103명. 36명을 뽑는 게 아니라 10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6.7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어떻게? 상당히 낮은 대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양대를 못 썼을 때 야, 한양대 경쟁률 너무 높은데 이거 쓸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입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경쟁률, 표면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충원율을 대비했었을 때 대학에서 최대 뽑을 수 있는 인원, 거기에서 실질 경쟁률을 고려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정리했고 요걸 한번 잘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표면과 실질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표면 경쟁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실질 경쟁률인데 표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양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표면 경쟁률이 가장 높아요. 실질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이화여대나 고려대의 실질 경쟁률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고, 자, 아래 표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교까지의 표면 경쟁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시 요강을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경쟁률을 봤었을 때 표면 경쟁률이 한양대가 19.42, 그 다음에 울산대가 17.29, 성균관대가 18.16 정도의 표면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충원 인원을 반영한 실질 경쟁률을 따지면 실질 경쟁률이 고려대가 10.38대 1로 고려대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6.78, 중앙대가 6.73대 1의 경쟁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실제 감소폭을 따지면, 감소폭이라는 뭐냐면 표면 경쟁률에서 충원율을 대입을 해서 실질 경쟁률까지 했었으니 감소 비율을 따지면 감소 비율이 가장 큰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58%, 한양대학교 65%, 중앙대학교가 57%로 감소 비율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감소 비율을 주목할 필요는 뭐냐면, 감소 비율이 퍼진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예측했었던 합격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감소 비율이 커지게 되어지면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내신 편차나 비교과 활동이나 서류 평가나 면접에서의 점수 편차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낮은 성적에도 난 붙을 수 있다는 거야. 편차폭이 커져야 되니까. 변동이 많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같은 학교는 겉으로 볼 때는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이 대학들이 뭘 가지고 있다? 상위대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균관대, 울산,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같은 학교,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감소 비율이 크고 표면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의 감소 비율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는 얘네들이 메이저 의대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어디를 걸친다는 얘기냐면 성균관대를 걸치거나 한양대를 거치면서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점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긴 시간이지만 메이저 의대 5개 의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나름대로의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동영상으로만 다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은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에서 내용을 올려서 다시 한번 잘 보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7월이긴 하지만 우리가 9월 수시 원서 접수 때까지 수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정식 컨설팅은 비교적 이제 수시 컨설팅보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진 않은데, 수시 컨설팅은 하루에 자료를 정리하고 학생부를 다 분석하면서 정리하다 보면 상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통 하루에 한 뭐 2분, 3분 정도, 이 정도밖에 상담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시 원서 접수까지 약 100분 정도로 한정을 해서 수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은 상담 안 하고 나는 8월 6일 또는 8월 20일 정도에 상담을 희망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셔서 미리 예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나중에 8월이나 9월에 상담을 하면 사실 모든 지표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나와 있는 지표를 가지고서 결국은 원서 지원만 하는 거고, 대신 만약에 7월에 지금 상담을 하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학생부에 기재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평가 분석해서 3학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수정 방향을 정할 것인지, 어느 대학이나 어느 과에 원서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 3학년 학생부에 대한 기재 방향을 잡아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원서 지원 전에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최종적인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7월 정도에 먼저 상담 한번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나 학생부 기재가 마무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8월이나 또는 9월 초 정도에 최종적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어지면 과정에 대한 점검과 최종 마무리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시기에 따라서 자, 수시 원서 접수 전에 만약에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블로그에 지금 이제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유튜브에 그 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올려놓은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 궁금한 점은 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